지금 소개받은 도로공사의 최인구입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시스템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과제를 소개를 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동향을 이제 국가별로 좀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저희 분야 쪽이고, 근데 세 번째 주제로 해서 커넥티드 비클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커넥티드 비클은 CITS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과거의 연구들,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했던 과제들의 일부만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흐름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위에는 이제 미국 거, 밑에는 유럽 겁니다. 이제 2002년에 VII에서 이제 V2X 통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 나가는 와중이었고, 중간에 이제 유럽의 세이프 스팟에서 이제 협조를 하게 됐죠. 그걸 받아서. 그러면서 2009년경에 이제 양쪽에서 어그리를 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2013년, 14년까지 이제 실증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리드라이브에서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심티디는 이제 샘플로 넣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각 국가별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유럽도 드라이브 C2X에 오면서 이제 너무 많은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비로소 이제 드라이브 C2X에서 EU 전체적인 이제 플랜을 가지고 유럽 국가의 6개 사이트를 잡아서 이제 실증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인텔리드라이브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CV 쪽에서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핫 이슈인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2013년에 NHTSA에서 차량 내 V2X 통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단말기란 말을 쓰는데 차량의 V2X 통신 시스템을 의무화하자라고 이제 정책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시토의 풋프린트나 미 연방도로청의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거기에 이제 인바이러먼트나 웨더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되 모든 게 이제 V2X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전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겁니다. 앞에 2013년에 이제 실증 테스트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파일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실증 테스트까지 갔는데 또 이제 이 파일럿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치 굉장히 많은 CITS 쪽에서 많은 걸 해놓은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를 할 건데, 2스텝으로 2단계로 갈 거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뉴욕, 와이오밍, tam파에서 파일럿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역별 특성도 고려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파일럿에 왔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웨이브 1, 웨이브 2로 이렇게 2단계로 구성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미 교통국에서
CV 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좌측에 이제 그 노란 마킹이 돼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그 우리 이제 시범 사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그림 전략에서 보시면 세이프티가 있었고 모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쪽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고 인바이러먼트 쪽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프랑스에서 EC 펀드 받아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그 파일럿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 그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지역은 전부 프랑스 내에 있지만 이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 상호 작용성, 각자가 이제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서로 그 상호 문제가 없이 다 그 되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그 ITS G5, 즉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 외에 이동통신망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동통신망은 이제 좀 이따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CV 쪽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그 독일 거쳐서 오스트리아까지 ITS 컬라이더를 그 구축을 해서, 여기 서비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문제가 없냐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통신 수단은 이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좌측 하단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ITS G5 외에 그 모바일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동통신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통신수단을 그 우리나라는 그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웨이브를 얘기를 하면 웨이브가 마치 뭘 다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이동통신이면은 이제 그 이동통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될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어떤 통신수단을 썼느냐 하는 걸 그 보여주는 거고요. 좌측 하단은 이제 올 연초에 나왔던 유럽의 CITS 플랫폼 그 파이널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부록편에 보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서비스의 긴급성, 안전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웨이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DSRC라고 써 있는 게 웨이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어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 DITCM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화이트 페이퍼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통신 수단을 놓고 저 밑에가 좀 잘려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제 수십 가지를 쭉 나열을 해서 어떤 통신 수단과 어떤 서비스를 매칭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측 하단은 그 미국 아시토에서 이제 그 CV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도로의 특성별로 이제 그 DSRC, 그러니까 즉 웨이브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이동통신망과 웨이브를 이런 적대적인 관계로 놓을 게 아니고, 어차피 유럽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한쪽도 다 못한다 라는 게 이제 현재 결론이라고 한다면 둘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융합할 건지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번 주제가 이제 오토넷 2030 유럽에서 이제 진행 중인데, 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승용차는 그 커넥티드만 된 매뉴얼카입니다. 오토메이티드 기능이 없는 차고요. 오른쪽의 트럭은 오토메이티드 기능이 있는 커넥티드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과 단순히 커넥티드만 된 차량과 그 다음에 그 소위 CAV라고 하는 커넥티드도 되고 오토메이티드도 돼 있는 이 차량들이 혼재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대한 고민들이 우리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위에 좌측 위에 그림은 이제 국지적인 그 교통량, 우리가 이제 뭐 CECC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컨보이 문제나 플래트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좁은 구역에서 군을 이룰 때 하고, 그 다음에 하단 그림은 이제 그 여기는 뭐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위에 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아니면 밑에 건 센트럴라이즈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군과 군을 전체적인 교통 효율을 어떻게 운영해야 교통 효율을 최대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들이 오토넷 2030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될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서 뽑아봤고요. 요거는 지금 그 앞으로 할 거거나 현재 공고 중이거나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 호라이즌 2020에서 그 오토메이티드 로드 트랜스포트 쪽으로 이제 과제가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나왔고 일부는 이제 곧 나올 거고 뭐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커넥티드된 오토메이티드 차량을 가지고 파일럿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시도들이 여기서 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드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도 여기서 그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밑에 거는 그 미국 겁니다. 미국 거는 이제 그 오토메이티드 전체에 대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가기 이전 단계 여러 기술들을 뭐 CACC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제가 그 가장 그 어쩌면 우리가 모자르다 아니면 가장 부럽다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유럽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VRA나 그 아이모빌리티 포럼이나 아까 말씀드린 호라이즌 2020에도 그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수십억 정도 되는 부분을 별도로 잡아서 국제적인 포럼이나 이 그 상호 연계하는데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게 안 되면 그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자 개인이 자기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표준을 최대한 찾고 그 사람들 하는 거에 최대한 맞춰라라는 개념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시에 그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은 논의를 하고 또 가서 늘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떤 비용을 가지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부분입니다. 이걸 왜 썼냐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마치 이제 단말기를 별도로 달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 내지는 단말기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커넥티드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까 2013년에 미국의 NHTSA 이제 교통안전청이죠. 이쪽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의무화 쪽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 노티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2019년에 첫 신차 의무장착된 첫 신차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초에 그 플랫폼 파이널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경제성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부분,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짜고 각 시나리오별로 경제성 분석을 했고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그 결론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올 여름쯤에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투카 컨소시엄에 굉장히 많은 그 차량 제조업체 소위 OEM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2011년에 MOU를 체결을 합니다. 2015년부터 차량에 의무 장착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해결 안 된 거, 표준화 이런 문제들을 때문에 못했다. 2015년에 이제 보도자료를 냈죠. 못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MOU 했던 그 정신은 지키고 싶고, 그래서 빨리 2016년까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19년부터는 그 회원사들이
차량에 VTX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 또는 늦어도 2020년 정도 되면 아마 신차들은 다 달고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과연 우리가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CITS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일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한 것 같지는 않다. 갈 길이 아직 너무 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웨이브,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 이게 적대적이거나 별개로 볼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어떤 것도 100% 커버 못하기 때문에 융합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국가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 차량, 그 다음에 커넥티드 비클, 그 다음에 커넥티드 앤 오토메이티드 비클이 혼재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빨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 20년이면 신차에 VTX가 장착돼서 내려올 거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도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